여러분,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이나 재산 혹은 타고난 재능이 행복과 성공을 좌우한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매일 어떤 생각에 물을 주고 가꾸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정성껏 가꾸고 좋은 씨앗을 심고 해로운 것들을 걷어내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는 공간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단련이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단련하고 이를 통해 목적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성공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7가지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의 조수석에 앉은 승객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점검받지 않고 분석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의 결정을 조종하고 기분을 좌우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조용히 쌓아 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보고 서둘러 출근하고 쏟아지는 문제에 대응하다 하루가 끝나면 지쳐 쓰러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을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과거의 경험, 두려움,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가정들이 써내려간 낡은 대본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단련의 시작은 바로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은 바꿀 수 없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습관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 배경음악처럼 계속 재생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생각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것들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이것 없이는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힘에 의해 인생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의식 없이 자동 항법장치로 사는 삶의 위험은 그것이 전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지죠. 심지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의식적인 주의가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는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며 그중 거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를 때 다른 4개의 생각은 넌 부족해, 실패할 거야, 시도할 가치도 없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생각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당신이 살아갈 삶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하나의 결정, 하나의 망설임, 하나의 자기의심이 쌓여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건물의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를 끼칩니다. 만약 당신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도록 허용하는 셈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모든 생각은 방문객입니다. 어떤 생각은 생산적이고 힘을 주며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다른 생각들은 파괴적이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당신을 속입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당신은 싸워보지도 않고 나쁜 방문객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안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훈련을 한다면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본질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춤. 불꽃이 큰 불로 번지기 전에 그 작은 불꽃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자동 반응은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반응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이것에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로챌 때마다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반복되는 두려움, 되풀이되는 의심, 익숙한 감정의 기폭제와 같은 패턴을 보기 시작하고 마침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대신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몇 시간의 명상이나 산속으로의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의 어조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신을 격려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나요? 스트레스 받는 순간의 습관을 관찰하세요.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나요? 분노를 터뜨리나요? 아니면 움츠러드나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단어들이 당신에게 힘을 주나요? 아니면 조용히 한계를 강화하고 있나요? 심지어 당신의 몸도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신호를 보냅니다. 위가 뭉치는 느낌, 어깨의 긴장, 무언가를 피하고 싶은 충동. 이 모든 것이 잠시 멈추고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알아차림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위한 기초입니다. 어질러진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질러진 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불을 켜기 전까지는 청소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어디서부터 일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명확함을 줍니다. 하루에 3번 마음 점검을 해보는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은 나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데이터를 수집하듯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야 더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체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놀라운 이야기꾼이지만 동시에 자기 파괴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의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생각들은 더 커지고 선명해집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머릿속 한가운데에 분홍색 코끼리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없애면 그 빈 공간을 채울 다른 무언가를 즉시 찾아 나섭니다. 만약 당신이 그 다른 무언가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뇌는 익숙하지만 파괴적인 과거의 생각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진실은 생각을 그냥 삭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백스페이스 키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불을 켤 뿐입니다. 어둠은 더 강력한 빛으로 대체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긍정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면 안 돼라고 되뇌며 승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공을 천혜자와 같은 명확하고 긍정적인 지시에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승리합니다. 실패를 피하는 것과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뇌는 실수를 피하라는 모호한 명령보다 구체적인 긍정적 행동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라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목소리와 싸우는 대신 과거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던 순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감각,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봤고 이겨냈어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당신의 내면 서클, 즉 당신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고립된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다듬어지고 강화됩니다. 그들의 의심과 냉소는 당신의 생각에 스며들고 그들의 비전과 격려는 당신의 생각을 끌어올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옥한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모든 대화는 그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당신의 야망을 질식시키는 잡초가 되고 다른 씨앗은 오랫동안 열매를 맺는 튼튼한 나무로 자랍니다. 당신의 일은 자신의 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그 밭에 씨앗을 심도록 허락할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바구니 전체를 망가뜨리듯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당신의 신념을 조용히 그리고 미묘하게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성장을 지향하고 가능성을 탐구하며 더 높은 기준을 향해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에서는 당신의 생각이 발전하는 것을 넘어 확장됩니다. 주변의 에너지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신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때로 어려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성장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위대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지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사람을 믿어주었던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계속 가라고 말해주었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만약이라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내리는 지시에 놀라울 정도로 순종적입니다. 두려움을 주입하면 왜 시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철옹성 같은 논리를 구축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주입하면 왜 당신이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뒤집으십시오. 만약 내가 성공하면 어떡하지? 만약 이 일이 정말 잘 풀린다면? 만약 이 아이디어가 내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꾼다면 이것은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위험을 무시하거나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두려움에게 마이크를 독점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 실패할 수도 있어. 상처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된다면 인류 역사의 모든 돌파구는 누군가가 만약이라는 게임을 다르게 하기로 감히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능성 쪽으로 기울이도록 단련했을 뿐입니다. 5번째 원칙은 감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증폭시키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성공이라는 케이크 위의 장식이 아니라 그 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잘못된 것들의 목록을 떠올립니다. 마감일, 부담스러운 회의, 내야 할 청구서. 하지만 하루를 진정으로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며 시작한다면 당신은 뇌의 운영체제를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하게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감사가 말 그대로 뇌의 신경 경로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부정성 편향, 즉 위험을 먼저 포착하도록 진화한 생존 본능을 교란시킵니다.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찾음으로써 우리는 뇌가 잘못된 것 대신 옳은 것을 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실천하는 감사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아이들이 건강하다 혹은 오늘 아침 햇살이 따스하다와 같은 작은 감사를 찾아내는 습관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6번째 원칙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입력할지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것을 소비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용기 있게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쇼, 읽는 모든 책, 참여하는 모든 대화는 씨앗입니다.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가차없이 의도적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원천을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설계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식단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약하게 만듭니까? 영감을 줍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고갈시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마음을 가꾸는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은 이 모든 것을 매일의 정신적 반복 훈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변덕스럽지만 단련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5분간 성공을 시각화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목표를 적는 것, 잠들기 전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러한 작은 훈련들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리 이자와 같습니다. 매일매일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훈련하기 싫은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 이게 바로 나야. 나는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단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련이 제2의 천성이 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정신단련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의도적인 승리를 계속 쌓아 올려 마침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힘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박수갈채가 없을 때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삶의 지휘 통제 센터입니다. 그것을 단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 내면의 명확함과 힘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공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삶과 일치하는 단련된 생각이 반복된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목적을 먹이고
알아차림으로 인도하며 매일의 반복으로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성공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